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 알려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이게 뭐냐면 중국판 CBDC죠, CBDC. CBDC 그 강의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 자료는 지금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이 돈 가치 엄청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무리 조회해도 못 찾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잘 보세요. 우선은 이게 아마 중국의 모 지역에서 10월경에 시작할 거예요. 이 CBDC를 정확하게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시작을 정상적으로 한답니다. 10월달.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다 하고, 이 개념이 뭐냐면 인출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DCEP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 입출금식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요구불 야금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구불 예금이 뭡니까?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의 그 지폐인 거예요. 지폐, 가상 지폐. 그거를 DCEP 왈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CEP.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워지는. 근데 현금이 아니다. 가상화폐다. 자, 순서는 이래요. 개인이 은행에 DCEP 지갑을, 그러니까 DCEP, 계정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자지갑이라는 표현은 좀 없어 보이고, A란 개인이 은행에 DCEP, 계정을 개설하기를 원하는 거죠.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 은행은, PBOC는 중국인민은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지. 중국인민은행, 또는 중국중앙은행에다가 요청을 하고 베리파이드 이제 확인이 되었으면 은행은 중국의 일반 은행은 DCP 계정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면 이 A란 고객은 캐시로 DCP 그러니까 CBDC를 살 수도 있고 캐시로 살 수도 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CBDC를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거는 CBDC예요. CBDC. CBDC. 이 개념을 여러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가상화폐는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친중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앞으로 한 5년 뒤에 한국에 닥칠 일을 어떤 금융 프로세스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요구불예금 언제든지 이 출금이 가능한 그런 은행 통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통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대신에 현금으로는 못 만지는 그런 입출금이 가능한 전자계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전자계정의 통화 가치의 그 메인이 되는 통화의 어떤 단위는 뭐냐? CBDC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제가 해놨냐? 이 프로세스, DCEP 프로세스에서 작동하는 어떤 통화 가치는 CBDC예요. 이 중앙은행, 인민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그 화폐 이름을 우리는 CBDC라고 하죠. 시스템은 DCEP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커머셜 뱅크, 일반 은행, 우리가 보면 뭐 국민은행, 무슨 은행, 거기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개념의 어떤 화폐적 성향을 띈 것들이 있잖아요. 체크카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뭐 JP모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JP모관에서 발행하는 코인 화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발행하는 그 화폐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고, 이거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일반 민영기관,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 회사에서 어떤 통화 가치가 부여된 그런 화폐들, 그리고 그런 걸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알리페이.
텐센트는 뭐죠? 이거 텐페이가 뭐야? 텐센트 그 개념이잖아요. 참고적으로 이 알리페이 이거를 명심하세요.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알리페이 이거를 말할 거예요. 이 알리바바와 실제적으로 알리바바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통화적으로 쓰이는 게 뭡니까? 이 알리페이요, 알리페이. 이거를 중국에서는 그 며칠 전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 PBOC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알리페이와 텐페이의 어떤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이거를 약화시켜야 CBDC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때려버린 거예요. 왜? 이거를 10월 달에 시행하거든, 10월 달에. 10월 달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텐페이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거를 죽여놔야 그 점유 공간이 생기고 그 점유 공간에 뭘 채워? CBDC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으로? DCP 시스템으로. 이해가 되죠?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반 토큰 개념인데 우리가 그거 거래하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CBDC는 말 그대로 가상적으로 쓰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보증수단이다, 보증. CBDC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개념이고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개념이고 가상화폐는 거래소가 망하면 그냥 끝이다. 순식간에 제로가 돼버린다. 해킹당해도 제로가 돼버린다. 책임을 안 진다.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순환 시스템은 CBDC가 작동되는 DCP 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가상 그 요구불 예금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이 ISO 20022 이 개념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 간의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ISO 표준이에요. ISO라는 거는 항상 국제표준을 말하죠. 국제표준인데 여기 2022란 거는 전자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표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스위프트인데 여기에 잠시만요. 자꾸 톡 까떡거려서 조용히 시켜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까똑거려서 조용히 시켰어요. 여기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스위프트다. 그럼 이 스위프트가 왜 중요하냐면 CBDC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CBDC가 국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스위프트에 가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ISO 2022를 기준으로 가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류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국제 간의 이렇게 통화 시스템으로 인증을 받는 거죠. 국제 표준 인증을 받는 거죠. 그 인증받는 개념을 올해로 잡고 있다. 올해 노벰버, 아시겠어요? 이때로 잡고 있다. 그리고 4년 동안 뭐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거치면서 재검증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 정확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는 25년 이후부터다. 25년 이후부터.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막 쓰기 시작한 거는 미국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거는 미국이란다. 중국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거는 25년이에요. 25년. 국가 간의 결제 통화 시스템으로 잡고 있는 거는
25년이다. 뭐가? CBDC. CBDC가 국제 간에 통화할 때 이렇게 거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정착하는 것 목표는 25년이다. 그리고 이 스위프트에 가입하는 거는 가입할 최종 목표는 노벰버 21년. 아시겠죠? 노벰버다, 노벰버.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ISO 202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미리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ISO 표준이라고 딱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거는 국제 그러니까 ISO 몇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ISO 뭐 이런 거. 국제 표준 이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우선 21년에 가입이 되면 정확하게 가입이 되면 심사하는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겠죠. 그래서 땡땡땡 오케이 하는 순간 우선은 CBDC의 국제적인 기술력은 ISO 표준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 표준이 된다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CBDC 중심의 중앙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생겨버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배째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CBDC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앙화폐를 발행을 해야 된다. 큰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했고, 지금 알리바바가 말씀드렸다시피 3조 원 때려 맞았잖아요. 여기 3조 730억 원 때려 맞았잖아요. 180억 위안. 하나로 3조 730억. 그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BDC의 점유력을 늘리려면 기존에 통화되는 점유 공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알리페이와 텐페이의 어떤 이 가상 세계에서 통화되는 그 점유 구간을 줄이기 위해서 때린 거다. 그러면 그 다음 타켓은 텐페이다. 텐페이. 그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몇 가지를 제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CBDC, 이번에 발행하는 CBDC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화폐와 가장 다른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왜 체크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유효기간이 없죠. 유효기간이 없다. 현금은. 맞죠?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전 강의에서 미국에서 5달러를 풀면 실제적으로 경제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1달러밖에 안 된다. 그리고 4달러는 부동산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GDP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에요. 부동산이 오른다고,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5달러의 부채를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면 실제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투자되는 그 비용은 1달러밖에 안 된다. 그리고 4달러는 지하세계로 들어가든지 부동산으로 들어가더라. 그 강의를 제가 그 전에 했죠.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CBDC 중국 중앙은행, 즉 인민은행에서 발행한 이 CBDC의 요번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요거는 똑같은데 새로운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는데 유효기간이 있다. 딱 DCP 시스템으로 해서 한 개의 어떤 그 CBDC가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
CBDC. A란 사람이 돈을 얼마 이렇게 내고 나서 한 개의 CBDC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써야 되는 유효기간이 생겨버리는 거야. 뭐처럼? 상품권처럼. 여러분 그 상품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품권에 보면 유효기간이 보통 한 1년에서 2년 기간 유효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깡을 하든 뭘 하든 그 상품권을 무조건 바꾸잖아. 뭘로?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노린 거지. 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네. 대단한 거예요. CBDC란 거는. 유효기간을 설정을 했다. 현금을, 그러니까 가상화폐, 어쨌든 현금적 성향을 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정했다는 거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즉 현금이 한 번 딱 사면은 무조건 그 1CBDC란 그 코인은 무조건 뭔가를 사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 소비를 한다는 거는 뭐야? 결국은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왜? 지하세계로는 못 들어가니까. 지하세계로 왜 그 CBDC에서 발행한 돈이 못 들어가냐면 시스템적으로 이 뱅크에서는 몰라요. 하지만은 이 거래 A와 A가 거래를 했을 때 이 둘은 서로 잘 몰라. 이 정보를. 그렇지만은 이 중앙인민공화국에서는 이 A와 A의 어떤 데이터 값이 다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다 베리파이드가 돼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A 그냥 쉽게 다시 창을 열게요. 아, 이거 웹상으로 강의를 하려니까. 자, 우선 1CBDC를 A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란 소매자가 있어. 아, 그러니까 상가. A는 고객, 소비자. 그러면 이 A란 사람이 1CBDC를 발행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CBDC를 상가에 가서 뭔가를 쓸 거 아니야. 그 전에 PBOC 중앙인민은행에 이 애들이 이런 것들을 거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값을 딱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리파이드 봐야 돼. 즉 승인이 떨어져야 돼. 그럼 이네들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상가 정보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CBDC이기 때문에 A는 B의 상가 어떤 기본적인 건 알겠지만 나머지 뭐 매출 장부 이런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 둘이는 정확하게 몰라. 근데 국가에서 여기 가서 쓰면 된다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우리 옛날에 여러분은 모시겠지만 라떼 시절에 계셨던 분들은 그 회수권 알아, 회수권. 내가 이야기했잖아, 회수권. 예전부터 강의했잖아요. 그 회수권 마냥 딱 쓸 수 있는 것만 딱 정해줬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회수권은 버스만 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자는 못 사먹었어, 내 기억으로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우리 라떼 시절 분들은 딱 명확하게 머리에 딱 박혀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 그래서 A와 B가 탈세로 예를 들어 탈세하려고 한다. 탈세하려고 하면 이 PBOC 중국 중앙은행에서 이 시스템적으로 바로 들키는 거야,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얘 계정에 뭐 1CBDC나 뭐 설마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CBDC만 있겠어요? 한 최소 100CBDC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 운전을 하다가 딱지 끊겼다. 교통 딱지. 과속하셨네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이 사람한테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프로세서가 종이를 보내죠. 에이, A님, 속도 얼마 위반하셨네요? 속도 위반하셨네요? 과태료 내세요? 시간은 얼마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시간을 소비하고 이 아까운 시간적 개념을 경제적 가치로 돌리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이 CBDC를 딱 강제적으로 사도록 만들면 이 사람이 딱지가 딱 운전하다가 과속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인민중앙은행에서 그 행정 관련, 그러니까 교통 관련 교통 관련 행정 부서가 있겠죠. 어? 그러면 여기서 어 속도 위반했다 딱 하면 바로 여기서 인민중앙은행에다가 또 연락이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이 속도 위반했으니까 그 과태료는 뭐 0.5 CB, 뭐 1 CBDC다. 이렇게 통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앙은행에서 알았어 이렇게 하고 바로 떼버리는 거야. 왜? 이 사람 계좌를 PBOC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간적 개념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줄여버리는 거죠, 중국은. 그리고 탈세도 완전히 막을 수가 있고, 탈세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러면 이것만 다 끝이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맞죠? 그래서 로컬 지역, 시골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인민들은 실제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은 금융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only 현금만 쓴단 말이야. 나는 솔직히 중국 안 가봐서 몰라요. 현금만 쓰는데 여기서 불법이 저질러지는 거지. 세금 때리기도 힘들고 PBOC에서는 그냥 PBOC라고 할게요. 이제 알아들어. PBOC에서 시골 외곽에다가 그 어떤 세금 때리기도 힘들고 왜 현금만 쓰니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은행을 만들려고 하니까 타당성도 안 나와. 사업성이 없어. 그래서 뭘 하냐? 방금 그 가상화폐 시스템을 깔아버린 거죠. CBDC를 이용해서 이네들이 현금이 아니라 바로 CBDC만 이용하도록 시스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망을 중앙은행에서 해버리는 거지. 어디서? PBOC에서 네트워크망을 딱 구축을 시켜버리고 강제적으로 로컬 아웃사이드 중국 베이징 중심으로 여기가 있으면 로컬 아웃사이드 사는 이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현금이 다 사라져버리고 CBDC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책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CBDC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때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말썽 부리는 것들이 뭐야?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이런 데는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 그것도 다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객관적 자료로 CBDC를 주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복지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제출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OECD에다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EU나 그 글로벌 인권위원회에다가 이런 객관적 자료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외곽 지역에 우리는 인권 유린을 안 하고 있다. 왜? 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외곽 지역 사람들이 금융 문맹인이 많아서 현금만 쓰니까 인건비를 주니 안 주니 그런 쓸데없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긴 주겠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그 중국에서도 역으로 많이 이용해 먹겠지. 근데 그거를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CBDC 정책을 써버리면서. 가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와 24분이나 됐네 강의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10월 달에 뭐가 돼? 중국 어느 지역이더라? 봤는데. 우선은 제가 보고 나서 중국 그 지역은 제목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지금 너무 내용이 막 방대해서 10월 달부터 중국의 모 지역을 딱 정해서 CBDC를 강제적으로 쓰게 만든다. 그리고 그 소매상이 있잖아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상가. 그 상가도 다 정한대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 베드 지역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22년 1월부터 정확하게 12DC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12DC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탈세 방지, 두 번째는 시골 중국 외곽 지역에 인권 유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거다. 검증은 누가 해? EU 인권위원회나 OECD 인권위원회 이런 데가 중국에 왔을 때 검증이 되도록 중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한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지금 중국 내 자금이 아웃사이드, 즉 외국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도 있어요. CBDC를 빨리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를 중국만이 선택한 게 아니라 글로벌 국가에서 다 이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전 세계는 지금 딱 두 동가리가 나 있잖아. RECP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딱 두 동가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돈이 유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막 지금 막 한전 개판이란 말이에요. 개판. 그래서 이런 모든 국가가 다 동조를 하고 있어요. 즉 자국 우선주의, 통화에 관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ISO 이 부분에 모든 국가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실제적으로는 CBDC를 최초로 하지만 다른 EU나 영국, 그 다음에 US, 미국에서도 이 CBDC란 문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찬성. 왜? 지금은 세계관이 뭐야? 글로벌화예요, 여러분? 글로벌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정확하게 RECP, 영내 포괄자 협정, 이것 때문에 두 동갈이 나 있단 말이에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누구 편 할래? 중국 편 할래? 미국 편 할래?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를 깨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PP 가입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깔짝거리고 있잖아. 이해가 되시죠? 큰 흐름이? 자, 우선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주위 분들한테,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